자, 봅시다.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제 여기서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고등학교예요. 지금까지는 다 중학교 복습.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조금 스포가 됐죠. 뭐가 스포가 됐느냐? 2차 함수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예요. 이 둘이 같아지는 점이 언제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y 값이 0일 때 공통점을 보이는 거죠. y가 0이 되면, 함수에서 y가 0이 되는 순간 얘네 둘의 모습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가 y값이 0일 때의 모습을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y값이 0일 때의 모습이 2차 함수가 세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이런 모습을 띌 때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띌 때예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이런 모습을 띌 때예요. 만나지 않을 때. 이해됐어요? 2차 함수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x축과 만난다. 요 y 이퀄 0일 때가 공통인데 이게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순간이죠. x축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의 모습은 세 가지 패턴밖에 없다 이거야. 두 점에서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그러면 요 모습을 방정식에 치환해서 보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모습이죠. 알파와 베타로. 이해되시죠? 이 모습은 중근이 있는 모습과 같아요. 뭐 이거 알파 하나로.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 없는 모습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 2차 방정식을 보면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중근이 있는 모습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실근이 없어. 허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의 종류로 봤을 때 이 방정식 이 함수에서도 방정식처럼 처리를 해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 함수에서도 판별식을 해보면 내가 뭐를 알 수 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지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생겼는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를 확인하면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금방 간단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도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120페이지에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까지 나눠.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의 가장 큰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판별식은 방정식에서만 쓰는 수단이야. 그 판별식을 함수에서 원래 쓸 수 없단 말이야. 얘랑 같은 게 아니에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랑 얘랑은 완전히 종족이 다른 애들인 거야. 이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애초부터. 애초에 다른 애들인데 y가 0이 되면 그때만큼은 둘이 모습이 같아진다는 거야. 둘의 모습이 같아지니까 함수에서도 방정식에서 쓰던 수단인 판별식을 사용 가능해진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이 함수를 방정식처럼 여겨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판별식이라는 걸 써봤을 때 만약에 그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아, 이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나는 함수겠구나. x절편이 두 개인 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x절편이 방정식에서는 근에 해당하는 거죠. 근의 값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바로 직접 문제인 300 몇 번이요? 18번, 16번에서 본 거 아니에요. 316, 18번이 그래서 스포가 되는 거잖아요. x절편을 방정식의 근으로 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려야 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2차 함수를 자유자재로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걸 그릴 때 이 모습으로 그려야 될지 이 모습으로 그려야 될지를 판별식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대충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들어가자 이거야. 알고 들어갈 때 그 수단을 방정식의 수단을 끌어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 이유는 x절편이 방정식에서 근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다원이 이해돼? 이 알파와 베타를 부르는 이름이 함수와 방정식에서 원래 달라야 돼. 이건 함수에서는 x절편이야. 근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방정식에서 근인 거지. 함수에서는 x절편인 거예요. 둘을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함수에서 방정식의 수단을 갖다 끌어서 쓸 수는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해보자 이거지. 거꾸로 함수에서 쓰던 수단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방정식으로 갖고 올 수도 있다 이거야. 서로 교환해서 서로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이해됩니까? 근데 주로 함수의 그 해결 수단을 방정식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일 할 거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딱 만났을 때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 단독 혼자서 단독. 내일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1차 함수하고 이 둘을 방정식의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딱 자르겠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여기까지 저 직선까지 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기억을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자르고 그냥 얘 단독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다예요. 아직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계속 이거 사용하는 거 판별식 사용해서 그래프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자. 326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하라. x축의 교점.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뭐라고? x절편. 그걸 방정식 측면에서 보면 뭐야? 근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처럼 봐서 근으로 해결을 하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얘를 방정식처럼 보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꼴 0. 왜? y값이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어서. 여기까지 됐죠? 얘 방정식에서 쓰던 인수분해 쓸 수 있다.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2 이꼴 0.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 얼마와 1,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혼용해서 쓰긴 쓰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갖다가 쓰는 건지는 알면서 써야 돼. 그냥 뒤죽박죽 되면 안 돼. 이게 함수인지 방정식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어떤 애들이냐면 이 2차식만 보면 판별식부터 쓰는 애들이 있어. 이해돼? 왜 쓰는지도 몰라. 그냥 쓰는 거야.
많이 써봤으니까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너희들한테. 이해돼요? 그런 애들이 꼭 2학년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 보잖아요. 미분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무슨 수학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어야 된다고. 필요할 때마다 딱딱 그 자리에 써야 되지. 그냥 식만 보면 무작정 덤벼들어. 무작정 덤벼서 1학년 때 편배식 쓰고 앉아있고 2학년 올라가서 미분하고 앉아있는 거야. 식만 보면 애들이 막 무슨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얘를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이퀄 제로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지. 방정식으로 보면 얘는 뭐예요? 4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죠? 4분의 1,0라는 x좌표를 가지고 있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거지. 얘는 방정식처럼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 2를 넣어봐도 y 값이 0이 안 됩니다. 플러스 2. 얘는 어떤 애예요? 이렇게 붕 떠 있는 애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 자리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기네요? 여기가 0일 거고 0일 때 여기가 2일 거고 이렇게 붕 뜨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네요.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을 보고서. 이해되십니까? 네.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를 그냥 대충 들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식만 보고서 의미 없는 것들을 할까봐. 328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세라 이거예요. 교점의 개수라는 건 뭐야?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근의 개수를 세라와 똑같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놈을 방정식처럼 여겨서 판별식을 쓸 거다 이거죠. 우리 짝수공식 다 외우셨나? 짝수공식 판별식 다 외웠어요? 짝수공식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b를 절반 나눠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짝수공식 약분한 거예요. 미리 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4 마이너스 2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y 이퀄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도 짝수공식 쓰면 되네요. 36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6이네요. 0 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왜? 중근이니까. 그쵸?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것은 함수에서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다. 이제부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의미는 함수에서 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다른 말로 접한다 이렇게 돼. 접한다.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접한다라는 건 곧 판별식이 그러면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두 그래프가 접한다. 그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만약에 그게 2차라면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내 말 이해돼요? 접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 한 점에서 만난다. 나머지 뭐 저거는 허근 나오겠지 뭐. 다음 330번 2차 함수가 똑같은 걸 또 하네. y 이퀄 x제곱 이번에는 ax 플러스 a로 생겼는데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점에서 만나려면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만나지 않으려면 a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판별식 따지라는 거죠. 그쵸? 판별식을 생각하면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a에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a는 0보다 작고 a는 4보다 크다. a는 0이거나 4이어야 된다. a는 0에서부터 4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거 그냥 바로 따다다닥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332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얘는 y = x제곱 계속 같은 문장이네요. 2x 플러스 3a는 얘는 x축과 만나고 얘는 플러스 2ax네요. 2ax 플러스 2ax 이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를 구하라. a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축과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다 되는 거죠. 이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이쪽 거는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거 쓰면은 1 마이너스 3a고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판별식은 얘도 짝수 공식이네요. a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걔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죠? 둘의 공통 부분 찾아라. 따라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죠. x가 아니라 1보다 작다. a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고 있네요. 그 다음 또 나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얼핏 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가 있는데 y =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k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라는 놈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항상 x축에 접한다. 뭐다? 판별식이 0 나온다. 이 뜻이죠.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좀 전에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k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써야지. 판별식을 쓰고 그거를 뭐로 해야 될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꾸며야 되겠죠. 그 판별식을. 이해돼요? 이제 전략이 이제 내가 어느 길을 떠나야 될지 알겠어요? 미리 알고서 하는 거야. 다시 자 얘가 x축에 접한대.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 0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k 값에 관계가 없대.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지. 그 판별식이.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놓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예쁘게 묶어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내가 갈 길이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가 0입니다. 요거까지는 판별식. 얘를 풀어 헤쳐서 k로 정리하는 거는 k에 대한 항등식.
얘는 K제곱 플러스 2AK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 됐습니까? K제곱 K제곱 없어질 거고 K로 묶어요. K로 묶고 나머지 묶고 해서 0을 만든 건 여기는 얘는 뭐라고? K의 항등식 표현 이해되죠? 네, 요거까지 내가 다 바라보고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K로 되면 여기 2A 있고요 플러스 2 있고요 여기는 A 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B 있어요. 이해됐죠? 따라서 얘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합당하다. 이때 A와 B를 그냥 구하래. 이걸로 끝. 구하는 걸로 끝. 이거 객관식으로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와 B를 더하라는 동, A와 B를 곱하라는 동 이렇게 나오겠죠. 객관식으로. 다음 336번.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방정식처럼 보면. 그래서 y 이퀄 2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b인데 얘가 x축과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난다 라는 멘트는 얘가 어떻게 생겼다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방정식 측면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요거 계산해서 여기 2x 제곱 나와야 되니까 앞에 2 쓰는 거 빼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상수 a 아니 너무 쉽다.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또 이건 뭐야? x 제곱 그러니까 2x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고 얘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12 끝이겠네. 이해됩니까? 네, 문제를 알고 보니까 엄청 간단한 문제였네요. 그쵸? 자, 시간 아직 남았을 테니까 어휴 10분이나 남았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27번부터 풀어보세요. 숙제는 당연히 어디까지겠어요? 123페이지까지가 숙제겠죠?